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의 가격이 드디어 완전하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2020년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는 무려 3종의 신차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마지막 신차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GV70이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공개된 GV70의 가격 덕분에 아주 핫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평은 항상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온도차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사도 되나? 라는 의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을 1,800만원어치의 옵션을 넣어서 7,200만원에 출고했던 제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네시스 GV70 옵션 선택 시 이 옵션은 꼭 필요하다 혹은 이 옵션은 넣지 마세요 라고 정보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절대 강요는 아니고요. G80과 GV70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출고를 통해 경험해봤던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소중한 머니를 조금이라도 아껴 드리고자 GV70 옵션 선택 꿀팁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GV70의 가격을 살펴볼게요. 기본 모델 시작 가격은 4,880만원, 예상 가격보다 20만원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개별 소비세 5%가 적용된 가격인데요. 현대자동차에서 딱 잘라 개소세 5%라고 기재해 놓은 걸 보니까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가 4,880만원이 비싸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한번 기본 모델의 옵션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4,880만원부터 시작하는지 말이죠. 기본적으로 2.5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변속기와 RMDPS 그리고 독특한 부분은 런치 컨트롤이 기본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데요. 다이나믹 SUV를 추구하는 GV70의 캐릭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램프류들은 다행히도 모두 LED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휠은 기본 18인치이며 앞면과 옆면이 모두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으나 쿼터 글라스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사이드 미러 밑에서 제네시스 로고가 짠 하고 나오는 퍼들 램프도 기본 적용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8인치 계기판이 적용되고요. 패들 시프트와 하이패스가 기본 적용, 트림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기본입니다. 공조 패널도 터치 타입이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본이네요. 에어백은 8개가 적용되고요.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부터 동급에서 갖춰야 할 안전사양들은 빠짐없이 아주 알차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편의사항으로는 휴대폰 무선 충전과 스마트키, 열선 및 전동 핸들, 그리고 그렇게 광고하던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키 들고 다니는 걸 자주 까먹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풀오토 에어컨에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홀드, 스마트 파워 트렁크까지 편의 기능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시트는 기본 인조 가죽이며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전동이지만 동승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대신 운전석에서 동승석 각도 조절이 가능한 워크인 디바이스가 기본 적용되고 앞좌석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와 수동으로 각도 조절이 되고 6대4 비율로 폴딩도 가능합니다.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스피커는 기본 9개가 적용됩니다. 깡통 모델의 옵션만 이렇게 살짝 훑었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 모델의 옵션도 상품성이 상당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싶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순 없겠죠. 다음으로는 엔진과 구동 타입, 외장 컬러, 휠 타이어 크기와 내장 디자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신중해져야 하는 타이밍인데요. 제가 제네시스 G80을 딱 6개월 타고 팔았는데 1,000만원 넘는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중고차 방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구입 당시에 정말 오래 타려는 생각으로 럭셔리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1,800만 원어치의 옵션을 넣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가오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합리적인 GV70 옵션 선택 기준을 추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2.5 가솔린 터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3.5 터보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요. 디젤 2.2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구동 타입도 굳이 AWD 4륜 구동까지 선택하지 않으셔도 후륜 구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사실 스노우 모드 샌드, 이 터레인 모드를 1년에 몇 번이나 눌러보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진흙길과 모래길을 차로 몇 번 가봤는지를 말이죠. 그러면 후륜 구동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휠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실 GV70은 디자인이 정말로 멋진 차량입니다. 쿠페형 SUV로 스타일리시함이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휠 사이즈는 21인치를 넣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1인치 휠을 선택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팔 때 중고 시장에서의 선호도나 익스테리어적인 만족감 부분에 있어서 두고 21인치 휠을 넣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기본적으로 스타일리시함을 갖춰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장 디자인은 스탠다드 기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조 가죽의 블랙 하이그로시 조합인데요. 사실 동급 수입차들도 대부분 인조 가죽이 들어갑니다. 천연 가죽이 물론 더 부드럽고 고급스럽긴 하지만 인조 가죽보다 내구성이 약해서 주름이 금방 지고 오염에도 약하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GV70의 저 스핀 브러시드 패턴의 내장재와 웨이브라인 무드라이팅 내장재는 개인적으로 실물로 봤는데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려 깔끔한 블랙 하이그로시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순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순서가 사실 고비입니다. 제가 G80에서 다양한 옵션을 써본 결과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 옵션은 파퓰러 패키지 1입니다. 파퓰러 패키지 1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두 알짜배기 옵션들입니다. 추가하시면 아마 절대 후회는 안 하실 옵션이고요. 이번에 파퓰러 패키지 2가 새로 생겼는데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사실 필요 없고요. 제가 탔던 G80에서는 썬루프에서도 이제 걸레 냄새가 났기 때문에 썬루프는 개인적으로 없는 게 좀 더 덜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메인이 에르고 모션 시트인데 강력한 마사지라기보다는 졸릴 때 살짝 환기를 시켜주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 시에 옆구리를 꽉 조여주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GV70에서는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고스트워 클로징이 빠졌네요. 그럼 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가 만약에 조수석까지 같이 적용되어 있었다면 좀 더 생각을 해봤겠지만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 반자율 주행과 사고 직전에 앞좌석 벨트를 강하게 당겨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기능을 넣으신 오너분들도 추천하진 않는 옵션입니다. 차선 변경하는 반자율 주행을 그렇게 많이 쓸 일도 없고 그렇게 차선 변경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G80 때부터 궁금했는데 왜 기본적인 안전 사양인 프리액티브 시트벨트를 옵션에 이렇게 끼워 넣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C클래스부터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 이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제네시스에서 이걸 이렇게 옵션으로 끼워 넣어서 팔다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열 컴포트 시트와 아웃도어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빌트인 게 패키지 모두 안 넣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모델에 21인치 휠을 넣고요. 파퓰러 패키지 1만 넣어도 차량 가격이 5,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등록세까지 더해보면 실구매가는 약 6천만 원입니다. GV70을 6천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한다. GV70의 적절한 가격은 5천 중반에서 딱 6천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수입차에서 선택권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런 소비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간 GV70 스포츠가 너무 타고 싶은데 어떡하죠? 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단 기본 모델에 3.5 터보를 추가하면 950만 원이 추가됩니다. 가격이 좀 세죠? 근데 그 안에 다른 옵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WD 4륜 구동 기본 적용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19인치 휠, 그리고 4피스톤 브레이크까지 950만 원이 그리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를 또 선택을 해야겠죠. 가솔린 3.5 터보의 스포츠 패키지 안에는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ELSD와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블랙으로 도장된 이제 모노블럭 4P 브레이크가 적용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추가되고요. 스포츠 내외장 디자인이 포함되고 천연 가죽 시트와 스포츠 전용 핸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 가격이 320만 원인데 320만 원이 그렇게 비싸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은 가솔린 3.5 터보는 올 시즌 미쉐린과 썸머 타이어 미쉐린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계약을 해서 받게 되면은 날씨가 풀릴 때쯤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썸머 타이어를 세팅을 해서 출고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3.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높고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휠 옵셋은 썸머 타이어가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탠다드 디자인을 선택할까 했었는데 이제 메쉬가 들어가요. 가죽 시트에 메쉬가 들어가는데 메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쉬가 너무 싫기 때문에 셀렉션 1이나 셀렉션 2를 선택해야 되는데 1과 2가 가격이 똑같아요. 23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1과 2는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는 셀렉션 1이 더 마음에 들어서 셀렉션 1을 추가를 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파퓰러 패키지 1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이번에는 넣어볼까요? 아까 전에는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이건 3.5 터보에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에르고 모션 시트가 모드를 바꾸면 옆구리를 꽉 조여줍니다. 에어볼스터가 꽉 채워지면서 옆구리를 꽉 채워서 몸을 꽉 잡아줘요. 이게 또 스포츠 드라이빙에 있어서는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이 3.5 터보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했을 때는 넣는 게 좋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기본 가격 4,880만 원에 3.5 터보 넣으면 950만 원, 스포츠 패키지는 320만 원, 내장 디자인,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을 넣으면 230만 원이 추가되고 파퓰러 패키지 1이 420만 원,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11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 가격이 총 6,91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취등록세가 약 49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차량 구입 가격은 무려 7,400만 원입니다. 7,400만 원, 7,400만 원 이렇게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긴 하죠. 아무리 3.5 가솔린 터보라고 하더라도 7,400만 원이면 정말 비싼 겁니다. 제가 제네시스 G80 옵션 1,800만 원 넣어서 7,200만 원의 차량 출고했는데 GV70이 7,400만 원이다라는 건 정말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3.5 터보 스포츠 패키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GV70 2.5 터보로 선택을 하는데 과연 2.5 터보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저도 제네시스 G80을 탈 때 가솔린 2.5 터보에 4륜 구동 그리고 20인치 휠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총 공차 중량이 1880km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GV70에 가솔린 2.5 터보에 후륜 구동 21인치를 넣었을 때 무게가 1850kg입니다. 스포츠 기준으로는 1865kg. 조금 더 가벼워요. 그리고 4륜 구동 기준으로 보더라도 18인치가 1885kg으로 G80 4륜 구동 20인치랑 5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솔린 2.5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304마력에 43토크입니다. 사실상 동급 경쟁 차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동급은 다 2.0 가솔린 엔진이고 제네시스 GV70은 2.5기 때문에 30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네시스 G80을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출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304마력이면 충분하고요. 43토크에 밀어주는 힘도 충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주고 3.5 터보까지 가지 않으셔도 일상 주행에 있어서 304마력도 결코 적지 않은 출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가격이 공개된 제네시스 GV70의 가격과 옵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네시스 GV80도 가격이 공개됐을 당시에 이 가격이 말이 되냐? 거의 뭐 1억짜리 제네시스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어때요? 불티나게 막 팔리고 있고요. G80이 출시됐을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비싸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이미 4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올해 G80을 구입하셨더라고요. 결국 살 사람들은 다 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G80 초기 물량을 출고해서 운행해 본 경험에 의하면 딱 1년 혹은 1년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 딱 6개월만 기다렸다가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GV80도 그랬고요. G80도 그랬습니다. 초기 물량에서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를 수렴해서 개선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이후에 생산분부터는 개선이 되어서 출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걸레 냄새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넘는 5천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차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이번에 GV70 디자인도 너무 멋지고 상품성도 좋게 나온 건 인정합니다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지 제 개인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GV70 가격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